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이 타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사기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기는 아니고요. 합법입니다. 제가 직접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얻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쯤에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후방을 강하게 들이받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목이랑 어깨랑 그다음 허리 쪽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만 먹고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같았으면 그 한의원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한의원 치료를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의원을 가게 되면 제 증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먼저 병원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말하는 그 한의원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접고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전문 학교라고 있어요. 2년이나 3년 공부하게 되면은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자격증을 따면 그 접고론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접고론을 오픈하게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침도 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하비리 물리치료도 해줄 수 있고, 아무튼 시스템이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이 가장 상급 의료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판단 하에 좋습니다. 접고론 치료를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라는 허락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을 받고 이게 좀 도통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한의원 치료를 희망한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나는 별로 뭐 그렇게 접고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받고 싶으면은 한번 가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라든지 뭐 치료 처방전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예요. 제가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또 뭐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난 당일에 일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뭐 서류 일 처리에 좀 능하시거나 뭐 많이 해오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일을 쉬었다는 그 증빙도 따로 하지 않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일을 못했으니까 그날 일 못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게 정당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치료만 잘 받고 내 몸만 건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뭐 치료가 어쨌든 좀 신통치 않았고 그래서 접고론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접고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군데를 갔었어요. 몇 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적골원을 막 찾으러 다닐 때도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자주 옮기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군데 만에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해주는 치료가 뭐 침 치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물리 치료, 그러니까 마사지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그 마사지라는 게 하루 이틀 받아가지고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개월을 다니고 3개월 다니고 나서 조금 더 제가 희망을 했어요. 한 달 정도 또 더. 왜냐면 그때 3개월 한 두세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한 달 정도 더 제가 희망을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일본식 한의원은 그 담당자 분이 더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라는 또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저를 담당해 주시는 분한테 조금 호전이 있으나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다.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막 100% 회복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받고 한 8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다 받았다라는 통보를 이제 보험회사한테 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받은 그 한의원 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다 해결해 줬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이제 너무 FM식으로 지금까지 치료 받았던 내용이 어떻게 그런 거를 일일이 저한테 다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좀 사실 귀찮았어요. 아까 치료 제가 잘 받았고 치료비만 그쪽에서 해결해 주시면 저는 그냥 끝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한 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어요.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4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 명목으로 치료비가, 그러니까 치료비는 아니고 교통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저는 그 당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돈을 치료비 받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일본 생활의 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저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그 치료에 있어서는 병원이 있고 이제 또 한의원 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 안으로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한의원 치료에 내 몸 상태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는 저처럼 일주일에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길게 오랫동안 다니시면 치료비는 아니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을 다니면 좋겠죠. 근데 물론 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의원을 다니더라도 교통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로 계산이 될 테니까 좀 그 금액은 적겠죠. 저는 이제 거리가 조금 있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한의원이었는데 주변 일본인 지인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거기가 제일 좋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가솔린비로 돈을 쓰긴 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시면 저처럼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한의원 치료를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렇다고 악용은 하지 말자, 한국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